스페인에 있는 바르셀로나 대학교. 수백 명의 학생들이 모여 있는 이곳에 한 중국인 교수가 당황한 표정을 보이며 급히 강의를 중단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강의실의 외국인 학생들은 이곳에서 망신을 당하고 싶은 것이냐며 중국인 교수의 강의 중단을 막아선 채 단체 야유를 보내고 있는데요. 과연 이곳 강의실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스페인 출신의 루시라고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모니터 판매 사업을 하시던 아버님을 따라 중국과 일본은 물론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의 전체를 돌아다니며 아버지의 사업을 도왔던 저는 지금은 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기 위해 바르셀로나 대학교에서 마케팅 학과를 전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는 다른 친구들과는 다르게 아시아 지역의 문화에 꽤 익숙한 학생이었고 그 중에서도 특히 한국인 친구들과 친하게 지내며 한국 여행도 꽤 자주 경험하게 되었죠. 한국인 친구들은 다른 친구들과 다르게 부유한 친구들이 많았고 특히나 한국에서만 경험할 수 있었던 높은 치안이 보장되는 사회 인프라 시스템과 편리한 교통편의 시스템은 제가 한국에 대한 이민을 직접 생각하게 될 정도로 정말이지 매력적인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저는 한 중국인 교수 때문에 저희 바르셀로나 대학교의 한국에 대한 진실을 알리는 동아리를 개설하게 되었는데요. 그날은 저희 전공 교수님이 외부학회 참석 때문에 자리를 비우는 날이었고 교수님께서는 자신을 대신해 또 다른 교수가 하루 정도 대신 마케팅 강의를 해줄 것이라며 모든 학생들의 강의 참석을 강요하셨습니다. 그런데 강의실에 앉아 일일 교수님을 기다리고 있던 저는 중국인 교수님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상당히 의아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저희 학교만 하더라도 다른 스페인 출신의 교수님들은 이미 너무나도 많은 상황이었지만 그 중국인 교수님께서는 뜬금없이 한국인들의 식량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 실체를 알려주겠다는 발언은 물론 현재의 한국인들은 한국에서 거주하는 중국인들 때문에 식량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기괴한 강의를 진행했기 때문인데요. 심지어 중국인 교수님께서는 한국인들의 배달 시스템과 가난을 엮는 기괴한 발언마저 내뱉었고 강의실에 저를 포함한 다른 학생들은 그 교수의 발언을 들으면 들을수록 기가 찰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한국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물론 오늘 제가 제안받았던 강의는 마케팅과 관련된 강의이기는 하지만 우리는 한국의 배달 시스템 마케팅을 통해 한국인들이 얼마나 가난한 삶을 살고 있는지 그대로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외부적인 거짓 이미지 메이킹을 심하게 했는지 그리고 그들의 가난을 숨기기 위해 얼마나 비열한 행동을 했는지 알아차릴 수 있죠. 아마 이곳의 많은 학생들은 최근 한국과 관련된 외부 드라마나 한류라는 트렌드를 통해 한국이 부유한 나라라고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제가 극단적으로 말해드리자면 한국은 자신들이 그렇게나 자랑하는 편리한 배달 시스템을 통해 가난한 한국인들의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지금 한국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의 70%는 한국에서 거주하는 중국인들이 시켜먹고 남은 배달 음식을 주워 먹는 방법으로 자신들의 식량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현실인데요. 제 말이 믿기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 봅시다. 과거 한국은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음식의 기본이 되는 쌀마저 제대로 생산하지 못해 미군들이 먹고 남긴 음식을 먹는 것이 평범한 일상이나 마찬가지였고 이와 반대로 그때 당시 위대한 국가 중국은 각종 소고기와 돼지고기는 물론 오리고기와 박쥐고기까지 평범하게 식탁 위에 오르는 부유한 상황을 유지하고 있었죠. 그런데 지금 한국은 과거 그러한 시점에서 고작 50년밖에 지나지 않았으면서 지금 중국보다 부유하다고 그리고 중국인들보다 비싼 음식을 꽤 자주 먹고 있다는 여론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한국인들의 과대하게 포장된 고기 문화나 음식 문화는 한식이라는 이름으로 거짓 한류 흐름을 타기 시작했고 최근에는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으로 가면 비싼 음식을 많이 먹을 수 있다는 한국의 이미지 메이킹에 속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죠. 아마도 많은 학생들이 한국의 한우에 대한 광고나 그들이 그렇게나 자랑하는 삼겹살에 대한 얘기를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한국에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돼지고기와 소고기를 먹고 TV에 나오는 매체를 통해 상추에 고기쌈을 먹는 한국인들의 모습은 고작 그 나라의 인구 중 10%밖에 되지 않죠. 여러분은 지금 한국에서 거주하는 한국인들의 10% 모습만을 보고 그것이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누리는 평범한 삶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머지 90%의 한국인들은 지금 엄청난 식량 문제를 겪고 있어요. 그들은 쌀과 고기가 부족해 매일매일 배고픔에 허덕이고 있고 한국은 이러한 식량 문제를 숨기기 위해
오히려 한국은 배달 음식의 시스템이 잘 잡혀 있다는 이상한 소문까지 내기 시작했죠. 한국 정부와 한국인들은 한국에서의 경우 배달로 음식을 시켜 먹는 경우가 많다며 배달이 얼마나 빨리 오는지 그리고 심야에도 안전한 배달이 가능하다는 논리를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면에 숨겨진 진실은 바로 한국인들의 극단적인 식량 문제를 숨기기 위해 모두가 집에서 음식 문화를 해결하는 강제적인 시스템을 만들어낸 것에 불과하죠. 생각을 해보세요. 배달 시스템이 발전되지 않았다면 밖에서 음식을 사 먹는 한국인들이 더욱 많아지고 이러한 현상은 결국 한국인들이 얼마나 가난하게 살고 있는지 금방 외부 요인에 들통나는 이유가 되니까 말이죠. 그렇다면 지금 한국에서 살고 있는 가난한 한국인들은 어떻게 배고픔을 해결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한국에서 거주하는 중국인들이 먹고 남긴 음식을 받아서 먹거나 중국인이 거주하는 집의 주소를 알아낸 뒤 그 중국인이 시키는 배달 음식을 훔쳐서 먹는 방법으로 식량 문제를 해결하고 있어요. 중국인들은 어쨌거나 한국인들보다는 부유한 사람들이 많고 이러한 이유 때문인지 한국인들은 비싸서 제대로 이용하지도 못하는 음식 배달 시스템을 중국인들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이용하고 있으니까요. 자연스럽게 부유한 중국인들은 매번 음식을 남기는 경우가 많았고 한국인들은 이러한 속임수를 찾아내서 알게 모르게 그들의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한국의 중심도시 서울에서는 이러한 모습을 전혀 볼 수 없겠죠. 그리고 제 말을 믿지 않는 학생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상식적으로 쌀도 부족하고 고기도 부족하고 월급도 부족한 한국인들이 어떤 생산 방식과 돈이 있어서 그 비싼 소고기와 돼지고기를 먹을 수 있겠습니까? 전부 중국인은 물론 한국에서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외국인들이 먹고 남긴 음식을 먹고 살아가기 때문이죠. 제 말이 믿기 어렵다면 내일이라도 당장 한국으로 한번 가보세요. 그곳에 가서 눈앞에 보이는 아파트나 오피스텔에 들어가면 문 앞에 무조건 음식이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놓여 있는 것 자체가 가난한 한국인들이 음식을 먹고 가라는 중국인들이 베푸는 일종의 신호이죠.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이곳의 외국인 학생들은 한국의 식량 문제에 대한 실체를 인식하고 만약 한국으로 가더라도 꼭 문 앞에 한국인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남겨놔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차라리 한국으로 갈 시간에 중국으로 오세요. 진짜 부유한 음식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나라는 바로 중국이고 한국은 찢어지게 가난한 식량 부족 국가니까 말이죠. 중국인 교수님께서는 마케팅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는 것이 아닌 뜬금없이 현재 한국이 심각한 식량 부족 국가라는 말과 함께 지금 한국인들은 한국에서 살아가는 중국인들이 남긴 음식으로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했고 교수님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강의실에는 엄청난 분노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교수님의 발언이 도저히 상식적인 강의 내용이 전혀 아닌 것은 물론 한국을 조금이나마 알고 있는 사람들이 듣는다면 그 주장이 얼마나 황당한 주장인지 금방 알아차릴 수 있었기 때문이죠. 심지어 중국인 교수님께서는 교묘히 중국에 대한 반대 상황을 설명하시며 은근슬쩍 중국이 한국보다 잘 사는 나라라는 것을 강조하기 시작했고 저는 교수님의 발언이 끝나자마자 저희 바르셀로나 대학교 학생신고 센터에 문자를 남겼습니다. 그 어떤 학생이 듣더라도 교수라는 사람의 입에서 나올 수 없는 주장이 분명했기에 제 선택에는 변함이 없었고 특히나 한국을 꽤 잘 알고 있던 저로서는 저 중국 교수가 쫓겨나기 직전까지 어떻게 해야 참교육을 해줄 수 있을까 깊은 생각에 잠겼는데요. 그러던 바로 그 순간 저는 도저히 끓어오르는 화를 참지 못하고 대뜸 자리에서 일어나 교수님 혹시 지금 여기서 망신을 당하고 싶다면 한국에 대한 얘기를 더 이어나가세요. 저는 한국을 꽤 잘 알고 있는 학생이고 부모님도 한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지금 교수님의 주장은 정상적인 교수의 발언이라고는 볼 수 없어요라고 육성으로 소리쳤고 놀랍게도 강의실의 많은 학생들은 제 의견에 동의한다는 환호성을 보내줬는데요. 중국 교수님께서는 저희 공격적인 반박에 크게 당황하셨는지 계속해서 저에게 당신은 한국인인가요? 라는 말만 반복하며 머리를 긁적이셨고 저는 결국 참다 못해 교수님의 기괴한 발언들을 하나하나 짚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제 반박이 이어지기 시작하자 교수님은 급히 강의를 종료하려는 태도를 보였는데요. 지금 교수님의 발언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계시죠? 현재 전 세계적으로 식량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나라는 지리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남아시아 지역의 국가들이고 이러한 명단에는 한국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히나 한국은 최근 24년도 고품질 식량 생산량 순위에서 미국 다음으로 2위를 기록한 나라인데 어떻게 식량 부족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말인가요?
심지어 한국은 오래전부터 농경산업을 꾸준하게 유지하며 현재까지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엄청난 농경산업과 축산업을 발전시키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러한 식량 자체 생산 국가가 식량 부족 국가라니 지금 도대체 어떤 정보를 보고 말씀하시는지 감도 잡히지 않네요. 오히려 그런 식으로 따진다면 중국의 수도인 베이징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구 도시에서 약 60% 이상 노숙자 발생률을 보이고 있는 중국이 더 위험한 식량 부족 국가 아닐까요? 실제로 지금 중국은 이러한 경제 문제와 식량 부족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가짜 음식을 만들어내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이미 이러한 문제는 국제사회 단체로부터 비판을 받지 않았나요? 교수라는 사람이 이러한 정보를 모르고 그러한 주장을 한다는 사실은 저희 학교 학생으로서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한국에 살고 있는 중국인들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들이 남긴 음식을 한국인들이 먹고 식량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니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말이 맞는지 의심이 되네요. 아니면 단지 본인의 희망사항을 말한 것인가요? 안타깝지만 지금 한국은 디지털 산업 수출과 평균적인 1인 GDP 비교에서도 중국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이미 데이터만으로도 중국은 한국보다 가난한 나라인 것이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도대체 왜 그러한 주장을 하시는지 이유가 궁금하네요. 특히나 한국에 대해 전혀 모르는 스페인 출신 외국인들이 모인 이곳 대학교까지 와서 그러한 강의를 진행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비열한 선동 수단 중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고 지금은 한국이 왜 다른 나라보다 살기 좋은 나라인지 그리고 최근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으로 이민을 시도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명확히 알고 있는 학생입니다. 심지어 저희 부모님께서는 한국에서 제일 많은 사업 확장 이익을 얻고 계시고 이는 한국의 디지털 산업 능력이 그만큼 우수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심지어 교수님이 주장하신 한국의 배달 시스템에 대한 논리도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한국은 당신들이 발생시킨 바이러스 문제의 해결을 위해 더욱 빠르게 1인 배달 시스템을 발전시켰고 지금 한국은 단순한 음식 배달은 물론 약 배달과 물품 배달까지 단 하루 만에 받아볼 수 있는 놀랍고도 편리한 물류편의 국가의 모습을 보이고 있죠. 도대체 이러한 물류 시스템의 발전과 남긴 음식을 먹는다는 주장이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저에게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하나 더 설명하자면 지금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중국인들의 평균 임금이 얼마인지 알고 계신가요? 그들은 소위 한국에서 단순한 생산시설을 다루는 평범한 노동자에 불과하고 한국인들과의 평균 임금을 비교하면 훨씬 낮은 소득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지금 한국에서 거주하는 중국인들은 대부분은 1차 노동자에 속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한국인들의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한다는 말인가요? 아무런 연관관계도 근거도 없지 않나요?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교수님께서 단순히 한국을 깎아내리기 위해 식량 부족이라는 키워드로 프레임 작업을 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심지어 지금 교수님께서는 한국의 쌀 생산량이 얼마나 미친 수준인지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교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음식의 기본이 되는 쌀조차 한국인들이 너무 가난해서 먹지 못한다고 했는데 수치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작년 23년도에만 한국은 370만 톤에 달하는 쌀을 생산해냈습니다. 특히나 물이 깨끗하고 공기가 좋은 한국은 지역마다 특산품에 해당하는 특별한 쌀들이 있고 이것들은 모두 해외로 수출되며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죠. 최근 미국에서 큰 열풍이 불고 있는 쌀에 대한 음식 문화도 결국 한국이 있기에 만들어진 새로운 음식 문화입니다. 즉 지금 한국은 한 나라의 음식 문화 자체를 뒤흔들 정도로 엄청난 음식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은 물론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한식이라는 카테고리로 혀와 눈까지 즐거운 새로운 즐길거리를 생산해내고 있죠. 그런데 만약 교수님의 주장대로 한국이 정말 식량 부족 국가였다면 이러한 문화가 해외에서 큰 인기를 끌 수 있었을까요? 교수님처럼 극단적인 예시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단순하게 말해서 중국은 아주 오래전부터 그들이 즐기는 기괴한 음식 문화를 해외로 널리 알리려고 했고 이것은 완전히 실패했죠. 왜냐하면 그건 중국인들만이 즐길 수 있는 기괴한 음식 문화에 불과한 것은 물론 맛까지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중국이 가지고 있는 중식이라는 문화 자체의 힘은 계속해서 낮아졌고 심지어 비위생적인 중국인들의 음식 문화는 전 세계에서 엄청난 비판을 받았어요. 바이러스의 문제 또한 여기서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오히려 식량 부족에 대한 문제는 중국에서 거주하는 가난한 중국인들이 더 크게 느끼고 있는 실질적인 문제입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중국은 한국보다 완벽하게 가난하고 식량이 부족한 나라라는 말이죠. 교수님께서는 저처럼 한국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학생이 여기 없다고 생각했겠지만 아쉽게도 지금 한국에 대한 관심도는 나날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강의실만 하더라도 한국으로 유학이나 이민을 계획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을 정도로 지금 한국은 중국보다 더 선호되는 국가인 것이 분명하죠. 더 망신을 당하시기 전에 한국에 대한 정보를 정정하시거나 중국이 식량 부족 가난한 국가라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차올라서 대학생활 중 난생 처음으로 교수에게 대들었고 그 교수 같지도 않은 중국인 교수는 제 말이 끝나자마자 저에게 한국과 관련이 있는 한국인이냐면서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그 중국인 교수는 오히려 중국이 가난하다는 말에 당황한 것인지 저에게 제가 알고 있는 한국에 대한 정보는 전부 거짓말이라며 오히려 저를 이상한 학생으로 몰아가려고 했지만 이미 어느 정도 친구들 사이에서 한국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왔던 저였기에 강의실의 학생들도 교수를 욕하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그 교수는 한국을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던 것인지 자기가 한국을 갔을 때만 하더라도 공항에서 음식을 주워 먹고 있는 한국인들을 자주 봤었는데 그 사람들은 도대체 뭐냐며 난리를 치는 모습까지 보였고 저는 그 모습을 보자마자 너무나 역겨운 마음이 생기더군요. 하지만 중국 교수의 황당스러운 만행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정확히 말하자면 난생 처음 보는 한 중국인 학생이 그 교수의 편을 들며 오히려 강의실에 있던 학생들을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기 시작했거든요. 저희 바르셀로나 학교에서 단 한 명의 중국인 학생도 마주친 적이 없었던 저는 그 중국인 학생에게 학생 신분증을 제시해달라고 했지만 그 중국인 학생은 제 말을 끝까지 무시하며 교수님이 있던 단상으로까지 나가 또 다시 한국에 대한 폄하 발언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 중국인 학생의 말이 시작되기 무섭게 오히려 강의실에 있던 학생들은 웃음을 참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저는 중국 교수님의 발언이 단 하나도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살면서 저는 위대한 중국인들이 실수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중국인들은 애초에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거짓말도 하지 않고요.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앞에 중국 교수님 발언이 진실이고 그것을 반박한 외국인 학생의 말들이 모두 거짓이라는 말이거든요. 제가 중국인이라서 이런 옹호 발언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지금 한국의 식량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는 진실을 알리고 싶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저와 교수님은 한국의 식량 부족 문제를 알리고 그것을 해결해주기 위해 위대한 중국 출신의 부모 같은 마음으로 한국을 감싸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오히려 이렇게 한국을 도와주려고 하는데 왜 외국인 학생들은 저희 중국인들의 기부 활동을 방해하며 한국에 대한 진실을 알리는 것을 막아서는 것이죠? 이곳의 모든 외국인 학생들이 혹시 한국인들에게 돈을 받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일까요? 한국은 그 어떤 국가가 보더라도 완벽한 식량 부족 국가가 맞습니다. 저희 중국만 하더라도 오리고기와 박쥐고기가 흔한 요리인데 한국에서는 전혀 볼 수 없잖아요. 중국인 학생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강의실에는 조롱하는 듯한 웃음소리들이 터져나왔고 그건 그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불과 얼마 전 저희 학교에서는 한식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으로 한국의 전통 음식인 삼계탕과 백숙, 심지어는 한우와 삼겹살을 직접 구워서 먹어보는 프로그램이 있었던 것은 물론 그때 당시 한국 요리사분께서는 한국은 오늘의 음식들을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음식 문화와 식당이 굉장히 잘 되어 있고 가격도 저렴하다며 이미 설명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중국인 학생은 이러한 한국의 진실을 전혀 모르는 듯 뜬금없이 한국은 박쥐고기가 없으니 식량 부족 국가라며 난리를 쳤고 그 모습은 마치 아무것도 모르고 떼를 쓰는 혐오스러운 모습 그 자체였어요. 상황을 지켜보던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난리를 치던 중국인 학생에게 웃음의 이유를 알려주기로 했고 역시나 중국인 학생은 진실을 알아차리자마자 얼굴까지 붉어지며 강의실을 뛰쳐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박쥐고기를 먹는 나라는 오직 중국밖에 없지 않나요? 실제로 저희 학교에서는 얼마 전 한국 요리사님이 직접 와서 한국의 전통 요리들을 조리 과정부터 맛과 가격까지 전부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식량 부족에 대한 말은 전혀 없으셨고 오히려 다른 나라에서는 먹어보기 힘든 삼계탕이나 삼겹살을 한국에서는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맛있게 먹어볼 수 있다며 저희 학생들에게 맛집을 알려주기까지 했어요. 한국이 만약 당신들과 같은 중국인의 주장대로라면 이러한 모습이 전혀 나올 수 없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하나 더 말을 하자면 굳이 맛도 없고 기괴한 박쥐고기를 먹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입니다. 심지어 지금 중국인들은 이러한 기괴한 음식을 먹는 것에 이상한 자부심을 보이고 있어요.
바이러스 덩어리인 요리 그 자체를 말이죠. 식량이 부족해서 기괴한 음식 문화를 가진 나라는 오히려 중국인데 당신들은 아까부터 계속 한국만 깎아내리고 있네요. 원한다면 저희 학교 학생 식당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거기 가면 한식을 좋아하는 학생들을 위해 여러 가지 음식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중식은 전혀 없죠. 이게 바로 한국과 중국의 실질적인 인지도와 국가 파워의 차이입니다. 이제 그만 거짓 발언을 멈추시고 강의실을 나가주시면 좋겠어요. 이미 저희 학생들은 학생 신고센터에 문의를 넣은 상태니까 말이죠.